안녕하세요. 인스타툰 작가 채채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만화로 그리고 싶은데 하고 생각만 하다가 막상 시작하려니 막막하셨죠? 비싼 타블렛이 필요한가? 포토샵을 꼭 배워야 하나?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스타툰은 툴이 중요하지 않아요. 실제로 종이에 그려서 사진을 찍어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림판으로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작가님, 갤럭시 탭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인스타툰의 핵심인 기획, 스토리, 연출법은 기존과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되니까요. 다만 실습에서 사용할 메인 툴인 프로크리에이트는 아쉽게도 아이패드에서만 작동해요. 만약 갤럭시 탭을 쓰신다면 클립 스튜디오나 메디방 페인트 같은 다른 앱을 사용해서 제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인스타툰 작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4가지 앱을 가격과 함께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클립 스튜디오입니다. 웹툰 기능은 정말 강력하지만 태블릿에서는 매달 돈을 내야 되는 월 정액 구독형이라 취미로 시작하기엔 조금 부담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프로 버전은 월 5,000원 정도 하고 아이패드에서 사용 시 15,000원 정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비스와 메디방입니다. 이 친구들은 무료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무료 버전은 계속 광고가 뜨거나 기능 제한이 있어서 쾌적하게 그리려면 결국 유료 결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는 프로크리에이트입니다. 이 앱은 약 2만 원 정도를 딱 한 번만 결제하면 평생 무료로 업데이트 받을 수 있어요. 가성비가 가장 좋고 무엇보다 직관적이라 초보자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 인스타툰을 그리기 위해 어떤 앱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프로크리에이트를 켜서 그림 그릴 종이, 캔버스를 만들어 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플러스를 누르면 굉장히 많은 캔버스들이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인스타툰에 알맞은 캔버스, 즉 도화지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플러스 모양을 눌러줄게요. 플러스 모양을 누르시면 제목 없는 캔버스라고 뜨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인스타툰으로 변경을 해줄게요. 다음으로는 너비와 높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알맞은 너비와 높이가 있는데요. 바로 1080에 1080 픽셀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화면을 꽉 채우는 그런 사이즈의 인스타툰이 많이 보이죠? 세로로 긴 인스타툰을 그리신다라고 한다면 1080에 1350 혹은 1080에 1440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처음이니 가장 기본인 1080에 1080으로 설정해 볼게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DPI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DPI는 dots per inch라고 해서 1인치에 점이 몇 개 들어가느냐를 의미해요. 1인치에 점이 많이 들어갈수록 선명하고 화질이 좋은 그림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인치에 점이 적게 들어갈수록 옛날 8비트 게임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디스플레이에서 해상도는 72 dpi나 144 dp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00 dpi로 맞춰줄 거예요. 왜냐하면 300 dpi는 인쇄를 할 때의 기본이 되는 해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내 그림 출간하겠어, 내 그림 굿즈로도 만들어서 팔겠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300 dpi로 만들어 줄게요. 다음으로는 최대 레이어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레이어 개수는 클릭해도 클릭이 안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레이어 개수는 내 아이패드 기종과 성능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보면 100개를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내 아이패드에서는 레이어를 몇 개까지 만들 수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색상 프로필을 보도록 할게요. 색상 프로필은 RGB와 CMYK,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RGB의 경우 디스플레이에서 볼 때의 컬러이고요. CMYK는 인쇄를 했을 때의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컴퓨터나 핸드폰으로 볼 거기 때문에 RGB로 설정해 줄게요. RGB로 해뒀다가 추후에 CMYK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RGB를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색상 프로필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P3는 가장 최근에 나온 제일 좋은 색상 프로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P3는 노르스름한색, 푸르스름한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색깔을 더 많이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디스플레이 P3가 가장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가장 좋은 색상 프로필은 맞지만 저희는 sRGB IC6 1966-2.1을 선택해 줄 거예요. 디스플레이 P3의 경우 최근에 나온 색상 프로필이기 때문에 옛날 핸드폰이나 옛날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호환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기종들의 색상이 호환 가능한 1966-2.1을 선택해 줄 거예요. 다음으로는 타임랩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의 경우 1080, 2K, 4K, 낮은 품질, 양호한 품질, 스튜디오 품질, 무손실, 그리고 HEVC 이렇게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가 쇼츠나 릴스로 그림 그리는 거를 올리겠다라고 하시면 4K, 무손실, 이렇게 높은 용량의 좋은 화질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는 굳이 쇼츠나 릴스로 만들어서 올리진 않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1080에 낮은 품질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높은 품질로 설정을 하게 되면 캠퍼스의 용량도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쇼츠나 릴스로 만들 게 아니라면 제일 낮은 걸로 설정해 줄게요. 다음으로는 캠퍼스 속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캠퍼스 속성은 배경 색상, 배경 숨김으로 나와 있는데요. 배경 색상의 경우 기본적으로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배경 색상은 여기 동그라미와 가운데 작은 동그라미를 이용해 배경 컬러를 변경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스타툰을 그릴 거기 때문에 그냥 흰색으로 두도록 할게요. 배경 숨김의 경우 켜게 되면 배경이 투명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인스타툰을 그릴 거니까 굳이 투명하게 볼 필요 없겠죠. 눌러서 꺼주고 배경 색상과 배경 숨김 모두 기본으로 두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체크를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도화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준비된 도화지는 갤러리로 나가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제일 아래에 인스타툰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템플릿이 저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캔버스를 만드실 때 제일 아래에 있는 거 툭 누르기만 하면 방금 우리가 했던 설정들 모두 적용된 캔버스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막상 켰는데 브러쉬가 너무 많아서 뭘 써야 할지 헷갈리시죠? 실패 없는 기본 브러쉬 4가지 딱 정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스케치 탭에 6B 연필입니다. 사각거리는 느낌이 종이에 그리는 것과 정말 비슷해서 밑그림용으로 최고예요. 두 번째, 귀여운 그림체라면 서예 탭에 모노라인을 추천해요. 힘을 줘도 굵기가 일정하게 나와서 동글동글한 캐릭터를 그리기에 딱이죠. 마지막으로 깔끔한 선따기용인 잉크의 테크니컬 펜과 스튜디오 펜입니다. 웹툰 작가들이 가장 많이 쓰는 선명하고 날렵한 펜이에요. 여기서 꿀팁. 그런데 막상 잉크펜으로 그려보면 생각만큼 예쁘게 안 나오고 지렁이처럼 선이 삐뚤빼뚤하게 그려질 거예요. 우리 손은 기계가 아니니까 당연한 건데요. 이때 당황하지 말고 브러쉬를 한 번 더 눌러서 브러쉬 스튜디오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안정화를 눌러줄게요.
첫 번째로 보면 양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당겨서 수치를 쭉 올려줄게요.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앱이 알아서 손떨림을 잡아줘서 선이 자석처럼 매끄럽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안정화를 너무 높이게 되면 세모나 네모, 별을 그릴 때 이런 모서리 부분이 너무 뭉툭하게 처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높게 하시기보다 60에서 80 사이로 설정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브러쉬 설정하고 테스트하는 거 좀 번거롭죠. 설정이 과하면 그림 그리는 느낌이 인위적으로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채채 브러쉬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 번 그려보면서 최적의 손떨림 보정 값과 자연스러운 질감, 사이즈를 미리 다 세팅해뒀어요. 여러분은 복잡한 설정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다운받아서 바로 쓰기만 하면 됩니다. 브러쉬를 정했다면 이제 디지털 드로잉의 꽃, 레이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쉽게 말해 레이어는 투명한 필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종이에 그릴 때는 수정하려면 지우개로 다 지워야 했지만 디지털에서는 이 투명한 필름을 여러 장 겹쳐서 그릴 수 있습니다. 제일 아래의 배경 색상은 흰 도화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 1번이 투명 필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한번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레이어 1번에 대충 스케치를 해볼게요. 먼저 1번 필름에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요. 새 필름을 깔아줄게요. 그리고 레이어 1번의 N 버튼을 눌러서 불투명도를 낮춰줍니다. 레이어 2번으로 돌아와서 깔끔하게 선을 따줄게요. 자, 이렇게 선을 다 따줬습니다. 그리고 지저분한 레이어 1번 스케치 필름만 이렇게 빼면 지우개질 없이 깔끔한 선만 남죠. 색칠을 할 때도 선 아래에 필름을 넣고 칠하면 아무리 막 칠해도 검은 색깔 라인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작업 속도를 10배 높여주는 비결입니다. 어때요? 툴 설정이랑 레이어만 잘 써도 그림 그리기가 훨씬 쉬워지겠죠? 그런데 사실 프로크리에이트에는 제스처라는 숨겨진 기능과 그림의 분위기를 확 바꿔주는 혼합 모드 같은 더 강력한 기능들이 숨어 있어요. 특히 제가 2-3시간 만에 인스타툰을 완성하는 저만의 채색 노하우와 빠른 작업 루틴, 그리고 만화를 풍부하게 해주는 연출 꿀팁, 수익화 꿀팁은 본 강의에서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저와 함께 나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 강의장에서 만나요. 안녕!